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준비반의 장홍범 교수입니다. 제 사이트가 두 종류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eatex.com하고 eatex.ne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연락처는 카톡은 eatex, 카톡 아이디가 eatex고요. 카톡으로 연결해 주시고 문의사항 있을 때 카톡으로 하는 게 편리할 겁니다. 물론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죠. 2024년도 신교재 1월 초에 이미 발행이 됐고요. 2023년도 세법 기준으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겁니다. 2024년도 5월부터 2025년도 내년도 2025년도 2월 달까지는 2023년도 세법 기준으로 시험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세법으로 2024년도 신교재가 만들어져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요. 여러분 다 구매했을 테니까 페이먼트나 교지 주문란에 들어가서 주문했겠죠? 동영상 강의 여기 들어가서 예,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는데 강의가 텍스트 강의, 동영상 강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강의는 보다시피 이렇게 교재 내용을 화면에 띄워놓고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기한의 연장, 익스텐션 한다고 그러죠? 연장. 타임 투 익스텐션입니다. 타임 투 파일. 익스텐션 하는 것이 타임 투 파일을 연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죠? 타임 투 파일을 연장하는 겁니다. 타임 투 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임 투 페이가 아니라 타임 투 파일을 연장하는 거고 연장 신고서가 뽐 4868이라는 뽐입니다. 이렇게 뽐 번호가 나오면 뽐을 다 외워야 되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뽐 번호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있잖아요. 페이가 아니라 이렇게 페이프로 보고할 수도 있고 이 파일로 보고할 수도 있고 밑에 하단에 보니까 이렇게 추정치를 같이 내야 됩니다. 이 신고서랑 같이 이 추정치를 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제 세금 보고할 때 템포리에 어떻게 되는 스케줄인데 여기에 연장하면서 냈던 세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페이를 안 했으면 페널티가 이자가 붙는다고. 충분하게 추정해서 내야겠죠?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번에 2개월 지금까지 봤던 게 텍스트 강의고요.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생겼느냐?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생겼죠. 16일 될 수도 있고 4, 5, 17일 될 수도 있죠. 토요일, 일요일 끼었으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4, 5, 15일까지 통상적으로 한다. 그런데 연장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세금보고 연장. 네.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도 있죠. 폼 4868 이용해서. 양식이 또 있습니다. 폼 양식이 4868이라는 폼을 이용해서 6개월 연장시킬 수 있어요. 6개월 연장시키니까 4, 5, 10을 안 하고 이제 10월 15일까지 하면 되겠죠. 10월 15일까지. 봄 4868을 통해서 10월 15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소리는 이 4868을 가지고 연장하는 것이 세금 보고하는 걸 연장하는 거지. 파일하는 걸 연장하는 거다. 파일. 페이하는 걸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페이먼트를 연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페이는 4, 50일까지 무조건 해야 돼요. 단지 보시다시피 각 파트별로 이렇게 텍스트 강의, 동영상 강의, 텍스트 강의,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 이 파트 안이
화상 강의를 따라오면은, 줌 화상 강의를 따라오면은 총 6주가 걸려요. 6주가 파트 1이. 그리고 파트 2는 5주 걸리고요. 파트 3는 3주 걸립니다. 화상 강의가 일주일에 3번 만나죠. 하루에 1시간 반씩 해서 일주일에 3번 만나서 이것은 6주 걸리고, 이건 5주 걸리고, 이건 3주 걸린다. 네, 화상 강의 안 따라오고, 그냥 전체 강의를 그냥 다 집에서 재택으로 하겠다. 이 텍스트 강의 전체가, 텍스트 강의나 동영상 강의가 각각 파트 1, 2, 3 다 합해서 한 45시간 내지 47시간입니다. 텍스트 강의 좀 더 길죠? 네, 텍스트 강의 45시간, 47시간 정도, 또 동영상 강의 4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체 강의가. 저 강의는 일단은 텍스트 강의로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로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동영상 강의는 좀 요약을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만 요약해서 그래서 특히 파트 1이 그래요. 파트 2하고 3는 좀 다 대략했지만 파트 1은 동영상 강의를 좀 짧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살림하면서도 리시버 귀에다 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책을 안 봐도 자꾸 들어서 머릿속에 잔상을 남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강의를, 이 텍스트 강의, 동영상 강의를 한 3번 정도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화상 강의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공부란 게 남이 푸시를 해야 공부가 되잖아요. 보통 화상 강의에 20명, 30명, 이번에는 뭐 얼마가 모였나요? 이번에는 40 몇 명이 모였는데요. 투자금 다 돌려받은 거죠. 그 이야기는 스타게 베이스가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스타게 베이스가 제로가 됐는데도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1,000불 또 줬어요. 왜 1,000불 또 줬어? 네, 이 내용이 지금 화상 강의 내용이죠. 화상 강의 내용이고, 지금 보니까 37명 참석해 있죠. 37명. 근데 사실 이 강의가 아마 올 1월 달 수업에서 세 번째 수업인가요? 두 번째 수업인가 그러는데 주말 수업이라서 한 몇 명 빠졌어요. 42명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화상 강의에 들어와서 참여를 합니다. 수가요? 원금 받고는 이렇게 집에서 텍스트 강의나 동영상 강의로 공부를 해도 괜찮지만 화상 강의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화상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강의 내용은 똑같은데 공부란 것이 사람이 이렇게 누가 끌고 가야 푸시를 해야 공부가 되잖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30명, 40명까지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진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텍스트 강의, 동영상 강의 공부하면은 미국 생활이 바빠요. 그래서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조금 한 10챕터 공부하다가 한 2주 쉬었다 공부하면 또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럼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시험 하나도 안 보고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화상 강의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쁘시다는 거죠. 그리고 서부 시간 같은 경우 퇴근하고 오면 뭐 시간이 7시 넘는다. 넘어서 들어와도 괜찮아요.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사실. 좀 못 들은 것은 여기 띄워놓은 텍스트 강의, 동영상 강의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동부분들 같은 경우 밤 10시에 시작하잖아요. 서부는 저녁 7시, 예, 동부는 저녁 10시. 자기 자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10시에는 자야 된다고. 공부란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아껴서 공부를 해야죠. 마음가짐을 좀 굳게 먹어야죠. 어차피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10시 넘어서 최소한 공부는 하셔야죠.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 건데, 그 정도는 공부는 해야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화상 강의 참여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화상 강의 참여 못하는 분들이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당연히 참여 못하죠. 음, 한국에 낮 12시나 11시 이렇게 되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힘들죠.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텍스트 강의, 동영 강의를 열심히 봐야겠지만 가능하다면 화상 강의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또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강의 동안에 화상으로 서로 질문 말할 수 있고 뭐 채팅으로 말할 수도 있고 뭐 동영상으로도 하면서 직접 대면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질문 뭐 시시껄렁한 단어 모르는 것도 질문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저 아까 알려드렸던 그 카톡 아이디로 연결해서 카톡으로 문의하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가능하면 근데 카톡 문의는 최소화하시고 수업에 들어오신 화상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화상 강의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훨씬 부담이 적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화상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화상에 들어와서 질문하시고 도저히 화상 강의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들 카톡 등을 이용해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 동영상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고요. 시험 다 붙고 나면은 실무 준비관을 통해서 세금 보고 연습을 할 수 있죠. 세금 보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비기닝 프랙티스 10개, 뭐 중급 프랙티스 10개, 고급 프랙티스 10개, 사업 관련 세금 보고 10개, 이 시나리오 총 한 40개 넘을 겁니다. 40개 넘는 시나리오 가지고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시험 세금보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계 세무업무를 하다 보면 회계 상식이 필요하니까 회계학 강의도 하고 킥북 장부 정리, 킥북을 위해서 장부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페롤 텍스, 세일 텍스, 회사 설립 등등 회계 사무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시험 다 붙고 나서 세무사가 돼서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가면 이해 텍스트 안 내십니다. 이해 텍스트 안 내세 커뮤니티에 가면은 시 컨퍼런스 소식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시 컨퍼런스에 여기 세법 변호사 강도 줌으로 세미나 하고요. 또 어떤 CPA의 특강도 있고요. 또 실제 LA 지역에서 이제 매년 전국 다니면서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합니다. 오프라인 컨퍼런스 안내도 돼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전국 대회를 하고요. 이번에 LA에서 했고 다음에는 시카고가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워싱턴 DC에서 했었고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지 컨퍼런스 모임을 가져서 오프라인 혹은 줌 강의 통해서 이제 예, 하죠. 세법 변호사 강의했던 것 줌으로 강의했던 건데 녹음해서 올려놨고요. 예. 얼마나 참석했을까요? 여기 한 60 몇 명 참석했었습니다. 를 증여받은 미 영주권자. 2번은 미국인 부모에게 한 해 13만 불을 증여받은 미 영주권자. 3번은 외국인 친척에게 10만 불을 상속받은 미 시민권자. 답은 미국 시민권은 당연히 US tax person이고요. 시민권자, 그다음에 영주권자. 거기 이제 테스트가 있죠. presence 테스트하고 이제 green card 테스트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아시니까. 예, 그런 줌 세미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붙고 나서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백업을 다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GTX LA 컨벤션 볼까요?
2021년도 컨벤션 모습입니다. 2023년도 컨벤션 모습하고 2021년도 컨벤션 모습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을 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이번 이야기였고요. 이번 2023년도 이런 컨벤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세무사들이 단톡방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묻고 질문하고 정보 교환을 합니다. 지금 현재 191명이 모여 있죠. 전국 세무사들 다 세무사가 된 다음에 이런 단톡방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컨벤션에 참여하고 해서 여러분 실력 향상시켜 드리고 시험 붙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세무사 활동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제가 도와드리고 동료 세무사들이 전국의 세무사들이 여러분들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되게 추가로 보시길 원하는 내용이 이 텍스트넷에 About Us에 가면은 공개 설명의 내용이 있는데요. 공개 설명의 내용은 안 들어도 되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공개 설명의 2부 내용을 보면은 2부 내용을 보면 그 PTIN 신청 요령 그런 걸 올려놨습니다. 우리 세무사 시험을 보기 전에 이 PTN 넘버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번호를 이용해서 시험 스케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PTN 넘버를 받는 방법, 시험 스케줄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본 요령 등을 여기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넷에 About Us에서 여기 들어가서 그 내용을 꼭 보고 PTN 넘버를 공부하는 중에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시험 스케줄 할 때 그 번호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시험 스케줄 하는 거 피탄 넘버 받는 방법 먼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 같이 텍스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일단 텍스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인컴 텍스가 있죠. 소득세라고 하죠. 소득세. 정말로 소득세. 인컴에다 매기는 세금이죠. 그 소득세는 세 가지의 소득세가 있다. 인디비주 인컴 텍스, 말 그대로 한 개인이 1월 1일부터 주로 12월 30일까지 벌었던 모든 소득을 이 폼에다 보고를 하는 거죠. 코퍼레이션도 역시 한 해경영도 12달 치죠. 통상적으로 한 해경영도에 대한 인컴을 1120에다 보고하고요.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법인 소득세죠.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그리고 또 다른 소득세가 하나 있는데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인컴 텍스. 그건 템포리 완이라는 폼에다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 트러스트는 아시죠? 신탁. 이건 신탁이죠. 누구한테 재산을 맡기는 거죠. 관리해달라고. 에스테이트는 상속 자산이에요. 누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상속 자산. 내가 죽었는데 그 재산이 바로 아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프로베이트 절차라는 게 있어요. 프로베이트.
변호사들이 유언 검증 절차라고 해요. 유언 검증 절차, 검증 절차. 법원 관리 절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빌딩이 아들한테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베이 절차를 거쳐서 이게 오래 걸릴 수 있다. 뭐 재산 많은 사람들 마이클 잭슨 뭐 수년이 몇 년이 걸린다. 재산 다 파악해서 이 변호사들 하는 이야기처럼 유언 검증 절차, 유언을 검증해 보는 거죠. 유언장 이 사람한테 써줄 수 있고 갑자기 저 사람이 나도 이 유언장 받았는데 하고 내놓을 수 있으니까 다 모아서 법원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산이 이제 명격한 소유권에 넘어가는 거죠. 이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인컴을 보고하는 거죠. 누가 상속재산 관리인이 그 유언 검증 절차 중에 이 프로베이트 기간 중에 발생한 인컴을 햄뽀리 안다 보고한다.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내가 아파트먼트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상업용 건물이 있었다. 상업용 건물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바로 아들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법은 관리 절차를 거치죠. 그동안에도 이 건물에서 렌트비 나오잖아요. 그 렌트비 나온 것을 렌탈 인컴을 보고해야 되는데 본인은 죽었고 아들은 자기 것이 아직 안 됐고 누군가 거기서 발생한 그 빌딩에서 발생한 렌탈 인컴을 소득 신고해야겠죠. 그때 하는 것이 바로 템포리반으로 상속재산 관리 하는 거라고.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예요. 또 이것은 죽을 때 발생하는 거죠. 에스테이트라는 것은 이렇게 죽으면서 만들어진 자산. 근데 신탁이란 것은 죽으면서 만들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살았을 때도 내가 재산 관리가 힘들다 남한테 신탁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때 신탁재산 관리인이 거기서 발생한 인컴을 템포리원에다 보고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종류의 인컴 텍스 리턴이 있고요. 나중에 인컴이 뭐냐 그 개념을 또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은 세금의 종류. 인컴 텍스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세금이 트랜스퍼 텍스입니다. 이, 이 깁스 텍스, 증여세하고 증여세, 에스테이트 텍스, 이 상속세가 트랜스퍼 텍스예요. 재산 남한테 줬다는 사실 때문에 내는 세금. 단지 살아서 줬을 때는 깁스 텍스 적용되고 죽으면서 주게 되면은 에스테이트 텍스 적용이 되고 살아서 주느냐 죽으면서 주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뿐이고 성질은 트랜스퍼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인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잖아. 인컴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금을 구분한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세원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세원. 뭐에다 세금 매겼느냐? 소스가 뭐였느냐? 인컴에다 매기는 세금이고 이건 인컴에다 매기는 세금이 아니죠. 어떤 이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두 가지 세금을 합해서 Unified Transfer Tax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살아서 주게 되면 캡 텍스, 죽으면서 주게 되면은 에스테이트 텍스. 누가 내느냐? 미국 세법은요. 미국 연방세법은 주는 쪽에서 내는 거예요. 주는 쪽에서. 주는 두 개 다 주는 쪽이에요. 그러면 에스테이트 텍스 주는 쪽 죽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죠? 이 상속자산 관리인이 상속세를 내고 남은 자산을 분별해 줘야 돼요. 죽은 사람 대신에 상속자산 관리인이 내는 겁니다. 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다른 세금인 거죠. 위에 세금하고는. 그런데 상속세에 이런 세금도 있어요. 인헤리턴 텍스라고. 인헤리턴스. 이것도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것도 상속세예요. 이것도 상속세. 에스테이트 상속세. 뭐가 다르냐? 이건 일단은 연방 차원에서는 이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 주정부에 이런 세금을 채택하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냐? 이것은 받는 쪽에서 내는 상속세입니다. 받는 쪽. 한국 상속세 개념이 이 개념이죠. 인헤리턴 텍스 개념이죠. 근데 미국 연방 상속세 개념은 에스테이트 텍스, 주는 쪽에서 내는 상속세요. 주는 사람, 주는 쪽.
그래서 미국의 각 주별로 뭐 세금을 연방 세금도 내고 주정부 세금도 냅니다. 상속세, 연방 세금도 있고 주정부 상속세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주정부 상속세를 주정부 쪽에서 매길 때 주에 따라서 에스테이트 텍스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고 인헤리턴 텍스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주로 동부의 누저지, 뭐 필라델피아 이런 지역에서 인헤리턴 텍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것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자식이 받았느냐, 배우자가 받았느냐, 아니면 혈연관이 없는 사돈의 팔중이 뭐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EA 시험은 연방 세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상속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아시고 연방에서는 에스테이트 텍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는 쪽에 내는 상속세. 그리고 한 가지 또 헷갈리는 것이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라는 거하고 에스테이트 텍스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상속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인컴을 보고하는 것이 템포리 아니고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라는 거고 그냥 인컴이 빠진 에스테이트 텍스는 상속세 재산을 남한테 줬다는 사실 때문에 죽으면서 줬다는 사실 때문에 내는 세금 이런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용 빌딩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서 누구한테 자식한테 주던 와이프한테 주던 뭐 사돈의 팔촌 누구한테 주던 간에 줬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에스테이트 텍스입니다. 그리고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재산이 아들한테 넘어가기 전까지 그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한 인컴을 보고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에스테이트 인컴 텍스다. 또 세이지 텍스 이것도 다른 종류의 세금이죠. 네. 한국으로 말하면 부가가치세, 세일즈라고 붙여죠. 부가가치세 비싼 건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판매 가격의 몇 프로 매기는 세금이죠. 어떤 판매 행위에 대해서 거래 금액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죠. 소득이 아니죠. 거래 금액. 회사가 매기는 세금이죠. 이건 주정부에서 매겨요. 주정부나 카운티에서. 그래서 이건 연방 세금이지만 주정부 세금 시험에 안 나오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도 용어는 이해하시죠. 한국말로 판매세라고 하나요? 판매세. 한국에는 판매세라는 개념이 없죠. 부가가치세, 비싼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유럽에서 온 세금이죠. 유럽에서 흘러 들어온 세금이죠. 미국에는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세일 텍스라는 것이 비싼 개념의 세이지 텍스가 있고, 재산세라고 그러죠.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이건 재산의 가치란 얘기죠. 밸류에다가. 세금의 세원이 달랐던 거죠. 인컴 매기고,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매기는 거고, 재산의 가치다 매기고, 판매 금액에다 매기고 다 다르잖아요. 프로텍스는 재산의 밸류, 가치에다 매긴다. 재산세가 두 가지가 있죠. 퍼스널 프로텍스, 퍼스널 프로perty, 한국말로 동산이에요, 동산. 릴 프로perty 혹은 릴 에스테이트, 부동산이고요. 우리 집 재산세, 집의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바로 릴 에스테이트 텍스, 릴 프로perty 텍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동산 하면은 건물, 빌딩이라든가 땅 같은 게 부동산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죠. 뭐 이퀴먼트라든가 포니처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다 동산이죠. 퍼스널 프로퍼티 개인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고 부동산의 반대 개념입니다. 퍼스널 프로퍼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퍼스널 하면 개인적이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의 반대 개념이 퍼스널 프로퍼티다. 그러면은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하고는 다른 거죠. 야, 퍼스널 유스 앞에 유스가 U였습니다. 이게 잘 칠판에 잘 안 써져요. 예. 이 퍼스널 유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때는 개인적이라는 의미가 되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은 비즈니스 유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 그래서 닐 프로퍼티의 반대 개념은 퍼스널 프로퍼티, 비즈니스 유스 프로퍼티의 반대 개념은 퍼스널 유스 프로퍼티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설명한 게 세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구분을 시켰죠. 뭐에다 세금 매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꼭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 이 기프트 텍스, 증여세, 상속세가 인컴 텍스랑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가끔씩 수업하다가 왜 상속세, 증여세 내고 인컴 텍스 내고 세금 두 번 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두 번 내는 게 아니죠. 세금이 완전히 다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주정부 세금도 내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 내고 페더럴 인컴 텍스 내고 왜 두 번 내느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국에도 국세 있고 지방세 있고 그러지 않느냐. 똑같은 개념이죠. 예, 미국에도 페더럴 인컴 텍스가 있고 페더럴 인컴 텍스가 있고 스테이트 인컴 텍스 있고 또 로컬 인컴 텍스에서 도시별로 카운티별로 또 인컴 텍스를 내는 데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겠죠. 특히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로컬별로 세제가 다 달라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종류 이름도 다르고 세금 이름. 그런 로컬 인컴 텍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주들도 있고요. 오래된 주들이 오래된 도시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체가 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뭐 세금을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원이 뭐냐, 주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텐데, 페더 인컴 텍스, 스테이트 인컴 텍스, 스테이트 인컴 텍스를 안 내는 주들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이런 주들이 알라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와이오밍, 워싱턴 스테이트죠. 테네시, 뉴햄프셔 이런 주에서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그냥 페더럴 텍스만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건방 봤던 그 인컴 텍스, 스테이트 인컴 텍스 없는 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 스테이트 인컴 텍스도 내고 같은 인컴이 돼도 스테이트 인컴 텍스도 내야 되고 페더럴 인컴 텍스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인컴 텍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라는데 뭐가 인컴이냐? 뭐가 인컴이냐? 미국의 소득세의 개념은 소득의 개념은 모든 베네핏이 인컴입니다. 모든 베네핏이 모든 혜택이 실판이 잘 안 써져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코노믹하든 경제적인 혜택이든 또 금전적인 혜택이든 상관없이 즉 이코노믹 베네핏이라는 것이 뭐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던가 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물건을 받던 돈을 받던 어떤 서비스로 받던 모든 혜택을 인컴으로 보는 거예요. 단, 단 예외를 줬죠. 세법이 non taxable이라고 정해놓지 않는 한 non taxable 아이템 혹은 다른 말로 tax exempt 아이템 tax exempt 뭐 소득의 제외다 이런 말로도 쓰죠. 소득에서 exclude 됐다. excluded, exclusion 이런 것이 다 한말로 비과세했다는 거지. 비과세 면세했다. 비과세 특별하게 비과세라고 세법이 특별하게 정해놓지 않는 한 모든 혜택을
인컴으로 보는 것이 미국 소득세법상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 non-taxable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non-taxable 아이템이 금방 이야기했던 기프트 받은 거, 혹은 상속받은 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컴이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아무리 살았을 때 많이 준 거 기프트, 죽으면서 준 거 상속.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받은 사람 쪽에서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세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득이 아닌 거, 라이프 인슈런스입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시드라 해서, 프로시드, 앞으로 나온 거죠. 나온 거, 받은 거라고. 보험금이죠. 보험금 타먹은 거. 보험금 타먹은 거. 생명보험금 타먹은 거. 아무리 많이 타먹어도 인컴이 아니다. 누가 죽어서 생명보험을 내가 타먹었는데, 아무리 많이 타먹어도 내 소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인컴이 아닌 거라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세법 구석구석에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트리스들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점심 때 못 나가니까 식당에서 밥을 제공해줬다고 그래서 공짜로 얻어 먹었어요. 그 혜택. 복지 차원에서 비과세 시켜주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뮤니시퍼 본드. 지방채입니다. 뮤니시플 본드. 지방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 뮤니시플 본드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시켜줍니다. 본드를 사는 이유는, 즉 채권을 사는 이유는 돈을 꿔주는 거죠. 이자 받겠죠. 이자 받아도 이거 세금 보고하지 않는 거죠. 비과세 채권이죠. 그래야 채권 발행이 활성화되잖아요. 지방정부 재정을 마련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 인트러스는 텍스 이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법이 특별하게 인컴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해놓지 않은 한 모든 베네핏을 인컴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할게요. 금방 큐트 받고 상속받은 것 인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을 상속받았는데, 2천만 불을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고 증여받았는데 세금 보호해야 되나? 인컴은 아니라니까 인컴 텍스 보고할 필요 없을 거고. 그럼 상속세 증여세도 보고해야 되나?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하기를 상속세 증여세는 주는 쪽에서 내는 거고, 그래도 주는 쪽에서 보고하는 거니까 받는 쪽은 아니죠? 그럼 이 상속세 증여세 보고할 필요 없고 인컴 텍스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인컴 텍스는 아니지만 다른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비거주 외국인,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 불 이상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다가 폼 3520이라는 폼으로 증여받고 상속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폼이 있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보고하는 폼이지 뭐 세금 내는 폼은 아니거든요. 그 일반적인 세금 내는 법, 즉 상속세나 증여세나 인컴택스나 그런 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증여받고 상속받았을 때 아무리 받아도 그런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 그런 게 인컴이라고 그러고 그 인컴택스가 전에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인디비주얼 인컴택스가 있고 템포리다 보고한다고 그랬죠. 템포리 봅니다가 그리고 템포리 안에 보고하는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인컴 텍스가 있고요. 템포리 안에 보고하는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인컴 텍스. 근데 세 번째다 이게 코퍼레 인컴 텍스를 쓰는 이유가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는 1120다 보고하죠. 인컴 텍스는. 그런데 코퍼레이션이 세법상 두 가지 코퍼레이션이 구분이 돼요.
C 코퍼레이션이라는 거하고 S 코퍼레이션이라는 거하고 세법상. 상법상은 그냥 다 코퍼레이션이에요. 상법상은 그냥 코퍼레이션입니다. 주정부의 회사 설립할 때 미국의 회사 설립은 주정부에도 하는 겁니다. 연방정부에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은 주상법을 기준으로 해서 주에서 회사 설립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원에서 설립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주정부의 법원, 코퍼레이션 법인 설립을 하게 되는데 설립할 때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요. 세금은 세금 부과는 이제 IRS 쪽에다 하겠죠. 연방정부죠. 연방정부 기관이죠. IRS에서 세금 부과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세금 부과하게 됩니다. 주정부의 코퍼레이션 설립해놓고 폼 253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S코퍼레이션이라는 게 됩니다. 승인을 안 받거나 아예 승인 신청 안 냈다면 회사만 설립했다면 그냥 C코인 겁니다. C코퍼레이션. 이 C코퍼레이션이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1120로. S코브 해당하면 세금부가 1120S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은 인컴 텍스가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이만큼 벌었다고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느냐? 주주들이 세금 내요. 주주들이.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C코퍼레이션은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를 내죠. S코프에서는 코퍼레이션 차원에서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코퍼레이션 벌었던 돈을 주주들이 그때그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건 법인세를 안 낸다. C코퍼레이션 1120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S컵, C컵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이 미국에서 코퍼레이션 세금보를 할 때 S컵, C컵으로 나눠서 보고하도록 하게 하냐면요. 코퍼레이션 해당되면 더블 텍세이션이 적용돼요. 더블 텍세이션. 더블 텍세이션이라는 게 이면 코퍼레이션에도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그럼 법인세 내죠. 코퍼레이션 차원에서 번 돈에서 법인세 낸다. 그리고 이 코퍼레이션 번 돈은 언젠가 주주들이 배당받아서 주주입니다. 쉐어홀더들이 배당받아서 자기 소득을 또 보고하죠. 디비전 받아서. 디비전을 받은 거죠. 배당. 번 돈에서 법인세 내고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갔을 때 주주의 템por의 개인 소득으로 또 한 번 세금 내고 이 봄에다 또 디비전을 포함시켜서 소득세를 내겠죠. 두 번 세금 내는 거죠. 한 번 번 돈에 대해서. 야, 큰 회사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뭐 포드 자동차, 애플 그런 회사라면은 두 번 세금 낸다. 내가 애플 주식 한 100주 가지고 있어요. 배당 받아봐야 뭐 몇백 불 받을 겁니다. 뭐 내가 몇백 불에 세금 내도 주주한테 별 부담이 없죠. 그래서 큰 회사들은 오케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조그만 회사들, 미국의 법인 설립은 자본금 한도에 그런 게 없거든요. 뭐 금융가게도 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옷가게도 뭐 빵가게도 다 설립할 수 있다. 저도 이제 가족끼리 법인 설립한다. 두 부부가. 아니,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내 개인이 코퍼레이션 만들었어요. 식당 하는데. 한 번 번 돈에서 법인세 내고, 법인세 내고. 이 번 돈을, 배당을 전부 언젠가 자기 소득으로 가져와야 돼요. 배당 안 받고 번 돈을 회사에다 끝까지 남기고 있을 수는 없죠. 언젠가 이 한 개인이, 혼자 주주인데, 이 혼자 주주인 내가 배당의 형태로 다 가져오면, 그래서 템포에 보고하게 되면, 완벽하게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죠? 미국 법인세율이 21%입니다. 거기에 개인 소득세 최고 10%부터 37%까지 매깁니다. 두 번 세금 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법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니네 S컵 신청해라. 11, 이 폼으로 253이란 폼으로 신청해라. 그래서 승인해주면은 니네 세금 보고 1120S로 해라. 1120S로 하게 되면은 법인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법인세를 안 내는 대신에 이 법인에서 번 돈을 네가 다, 자, 네 소득으로 보고해라. 템포에다 보고해라. 이 C컵에서는 배당을 해줘야만이 주주가 자기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S컵에 해당되면은 법인세를 안 내는 대신에 회사 번 돈을 내가 배당, 가져갔던 안 가져갔던 상관없이 다 자기 소득으로 보고하는 거죠. 다시 한번 C컵은 실제로 가져가야, 배당이나 형태로 가져가야 개인이 주주의 자기 세금 보고서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S컵은 안 가져가도 회사 번 돈의 자기 포션을, 혼자 주주라면 전부 다를 자기 개인 템포에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만약에 S컵의 주주가 두 명이다. 두 명이. 주주 S, 쉐어홀더 1, 쉐어홀더 2, S컵입니다. 그러면 회사 번 돈에 회사가 이만큼 돈 벌었다. 그러면 자기 지분이 50%씩 있었다. 그러면 안 가져갔어도 회사 번 돈에 자기 포션만큼을 각자 자기 소득으로 보고한다. 각자 템포리에다. 각자의 템포리에다. 그 이야기는 파트너십하고 거의 개념이 같아요. 상법상의 개념은 S나 C나 다 코퍼레이션 개념인데 세법상의 개념은 이 S컵은 파트너십하고 유사합니다. 파트너십하고. 왜? 파트너십 동업에서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두 사람이 P1하고 P2가 파트너십 했습니다. 회사 번 돈 안 가져가도 회사 번 돈의 자기 포션을 자기 소득으로 보고하거든요. 파트너는 자기 템포에다 이 포션을 인컴 보고하고 파트너 2는 이 포션을 자기 템포에다 보고 결국은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개인 사업 했을 때 이 법인 설립 안 하고 개인 사업 했을 때 개인 사업에서 번 돈을 그냥 안 가져갔어. 자기 템포에다 다 보고하는 거죠. 스케일 C라는 데다 개인 사업 소득을 보고하게 되거든요. 파트너십은 11, 1065라는 봅니다. 보고를 하게 되고 본 번호가 파트너십 본돈을 1065에서 계산해서 그 본돈의 자기 포션들을 각 파트너들의 포션들을 자기 개인 템포에다 보고하게 되고 개인 사업 했을 때는 뽐이 아니라 이제 스케줄 C라는 스케줄에다가 순이익을 뭐 장사에서 번 돈 비용 빼가지고 순이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기 소득으로 템포에다 다 소득으로 보고하는 거죠. 개념상 이 S컵 그리고 파트너십 11튼 S에다 보고하는 S컵이죠. S컵 파트너십 스케일시에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가 개념상은 똑같다. 회사의 번 돈을 다 자기 포션만큼 자기 소득 다 보고하는 거다. 자기 거나 자기 소득 포션만큼. 그런데 C컵은 개념이 안 가져가면 내 소득이 아니다. 배당의 형태로 가져가야만이 주주의 소득을 보고한다는 거죠. 이 개념도 좀 파트 2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파트 1에서 혹시 S컵, C컵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설명을 추가로 더 해드렸습니다. 자, 이 개념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또 한 가지 개념을 또 설명을 더 해야겠네요. 공부하다가 필요한 개념이라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운용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그 세법 관련 그 사회보장세를 걷기 위한 법률이죠. 파이카라는 법률하고 세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파이카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연방보험 납입법이죠. 종업원들한테 사회보장세를 걷게 한 법률입니다. 이건 Self-Employed Contribution Act. 이건 자영업자들한테 사회보장세를 걷게 한 법률입니다. 이것도 미리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보장세를 왜 내죠? 나중에 연금 타먹으려고 소셜시큐리티 베네핏 받고 메디케이 혜택 받으려고 우리 혜택 받으려고 세금을 내는데
종업원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고요. 왜 내죠? 이거 나중에 65세 넘어서 통상적으로 66세 넘어서 통상적으로 늦게 타먹어도 되고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이걸 냈었어야 이걸 10년 이상 냈었어야 이 혜택을 받게 돼요. 이거 10년 1년에 4 크레딧해서 10년 곱하기 10년 곱하기 1년에 4 크레딧 해가지고 4리 크레딧 쌓는다고 그래요. 4리 크레딧을 쌓아야만이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어요. 39 했다 못 받는다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텍, 메디케어 텍스를 내죠. 메디케어. 이건 나중에 늙어서 의료 혜택 받으려고, 메디케어 혜택 받으려고 내는 거죠. 이 세금을, 두 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종업원인 경우 인프로이가 자기 월급에서 6.2%를 떼서 내고요. 메디케어 텍스는 1.45%를 떼서 냅니다. 그럼 회사도 똑같이 그 포션을 부담해줘요. 인프로여도 6.2% 부담해주고 1.45% 부담해주고. 근데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월급 전액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얼마까지 있느냐? 16만 0 200불까지에 대해서만 6.2%를 떼고 6.2% 부담해 줍니다. 월급을 20만 불 받았다 하더라도 16만 200불까지에 대해서만 6.2% 뗀다고. 메디케어는 리밋이 없습니다. 20만 불 월급 받았다 20만 불 전체에 대해서 1.4% 부담. 회사가 그만큼 부담해주고 자영업자도 나중에 연금 혜택 받아야 되고 의료 혜택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는 세금을 셀프 인프로먼트 텍스라고 해요. 셀프 인프로이먼트 텍스. 직역 하면 자영업세죠. 근데 사실 자영업세라는 의미가 말이 틀리고 이 세금들이 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셜시큐 텍스라고 내는 거예요. 얼마를 내느냐?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없잖아요. 혼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포션을 다 내는 겁니다. 이 포션 3개, 4개 다음은 15.3%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영업자도 소식이 베네핏 받고 메디케어 혜택 받으려고. 이 자영업자가 솔텍스, 메디텍스에 해당되는 셀프 텍스를 어느 폼에서 계산해 내느냐? 스케줄 SE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해 냅니다. 이 월급쟁이들은 회사에서 월급쯤에서 떼서 내다 보고를 하거든요. 떼고 회사 그만큼 부담해서 이것을 전부 다 나에다 보고하거든요. 자동적으로 월급 받으면 떼서 내게 되죠. 근데 자영업자는 스스로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그때 계산해서 내는 스케줄 SE라는 거죠. 스케줄 SE 잠깐 볼게요. 예, 이게 스케줄 SE입니다. 스케줄 SE 셀프 인프롬트가 되어 있고 어떤 소득이 대상이 되는지는 뭐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농사소득, 개인 사업에서 번 돈, 그리고 파트너십에서 번 돈, 나중에 다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이런 것에다가 세금을 보니까 리밋이 소셜택스는 리밋이 있죠. 소셜택스는 16만 200불까지 돼서만 10.4% 곱하고 6.2% 6.2% 합한 거죠. 매드케 텍스에 해당되는 1.45% 1.45% 합한 2.9%를 합해서 이 두 개 합하면은 15.3%를 내는 거죠. 이 스케줄 S에서 계산해서 내는 겁니다. 네, 이 정도 기본 상식 공부 개념 가지고 이제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 내용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인트로 이제 잘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인트로는 템포리 폼을 설명하는 거죠. 예, 폼. 시험에는 폼 양식 채우라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폼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게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이 세법이잖아요. 그것을 도구한 게 세금 보고 양식이고,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면서 양식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뭘 작성하려고 이 법이 있는지 모르죠. 모르면 안 되니까. 알아야 이해도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험에 뽐이 안 나오지만은 시험에는 템포리 뽐이 안 나오지만은 이 뽐을 머릿속에 완전하게 이해해 놓으시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다음 인트로 내용 강의에서 템포리 뽐을 설명을 합니다. 이거 모르고 세법 공부하면은 삐리 뒷다리가 던게요. 뭘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거 채우려고 세법 배우는 건데. 이 템포에 대한 내용이 파타임 시험의 한 3분의 한 70% 정도, 70% 정도가 이 템포리 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파타임 시험 공부할 때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템포리 폼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또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쭉 큰 테두리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또 공부하면서 배울 거니까 이 내용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